네, 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기업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파미셀인데요. 네. 예, 6천 원에 샀는데, 여보세요? 네. 20%인데요. 네. 옛날에 서울경제에서 정재훈 씨 그분 전번에 옛날에 한번 해봐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께 상담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정 대표님, 파미셀을 우리 시청자님 매수를 하셨는데 거의 매수가랑 지금 현재가랑 차이가 없으시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파미셀 같은 경우는 무차입 경영에 이제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우선 6,000원대, 6,000원에 딱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8월 달에 한동안 갑작스럽게 이게 100% 가까이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움직이는데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좀 턴어라운드가 됐고 사업이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새롭게 좀 추진하고 있는 게 CDMO 쪽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좀 하고 있어요. 사업 회사 쪽에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게 된다라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월봉 차트는 일단 많이 꺾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주봉 차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요게 노란색, 오렌지 색깔의 이평선이 있어요. 이게 120주선인데 요 자리대가 7,000원대예요. 7,300원, 7,400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그 자리대가 최근 들어서 8월 달에 좀 상승을 했던 그 자리대예요. 그러면 그 갭을 메꿔주는 그런 수순으로 좀 들어가게 된다라면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7,400원, 7,300원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조금 더 끌고 가보는 뭐 9,000원? 뭐 이 정도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7,000원대 초반에 일단은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9,000원 정도까지 좀 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와 2차적인 목표가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파미셀로 꼭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기업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네, 이수페타시스요. 네. 31,000원에 20%입니다. 31,000원에 20%요? 그때 유상증자 발표 이전부터 계속 갖고 계셨었네요, 시청자님. 예, 정가격인데 지금 이렇게 물을 타서 가격 많이 다운시킨 거예요. 추가 매수도 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계속 내려오고 그래서. 네. 답답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두 분께 일단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금감원에서 유상증자의 제동안을 걸었긴 했는데 뭔가 두산그룹주처럼 뭔가 아예 철회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제동이 걸린 상황이고요. 이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중립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 더 이상의 큰 뭐 이변이 없는 이상 추가적인 하락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금감원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동이 걸리고 결국에 철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는 일단은 보고 있는데 이번에 갑작스러운 제2호 인수를 통해서 그리고 갑작스러운 유상증자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공시를 내보내면서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와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좀 깎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철회가 되거나 그리고 회사 측에서 어떠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와야지 주가가 적극적으로 좀 상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아쉬운 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관련돼서 굉장히 수혜 기업으로 그동안 많이 꼽히기도 했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엔비디아 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던 기업인데 회사 측에서의 이런 주주들을 좀 화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발생을 했고 앞으로 만약에 제2호를 진짜 어떤 방식이든 인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회사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는 사실 CNT 도전제 기업이기 때문에 제2호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뭐 이수페타시스에서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좋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금감원의 제재는 저는 끝까지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27,700원, 2만 원대 부분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또 부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가격대를 이탈을 하면 저는 하방은 더 크게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이 기업의 움직임을 보면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들을 보였기 때문에 2만 원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비중 20%이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좀 크게 룸이 열려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때는 지금은 비중 확대는 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3만 원 돌파를 하긴 게 지금 저항대라서 3만 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만 원 돌파가 거래량에 실리고 어떠한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의 수익 극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탄력이 나온다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다른 종목으로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 2만 원을 이탈까지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냉철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6819번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애경 케미칼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4,200원에 비중 40% 가지고 계십니다. 한없이 내려만 가는데 매도하고 종목 교체를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케미칼 어제까지만 해도 신저가 기록했는데 오늘 그래도 다행히 반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외국인의 수급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종목 교체 지금 하는 게 맞을까요? 우선 지금 종목 교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의 섹터에 좀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전고체 쪽에 있어서 테마성의 좀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 이외에 뭐 이제 아라미드 섬이라든가 이런 쪽의 신규 사업 쪽으로 증설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선 2차 전지 쪽의 섹터들과 조금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쪽이 약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려면 반도체 쪽이나 2차 전지, 이전 쪽 섹터들이 좀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일단 지수는 상승을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반도체 쪽 마찬가지고. 그러면 2차 전지 쪽이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이제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쪽으로도 순환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14,000원대의 40%를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거의 50% 가까이 지금 손실인데, 그럼 만약에 종목 교체를 하게 되면 100%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죠? 우리 2차전지 쪽 섹터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은 좀 보유하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종목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10,000원에서 11,000원 그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뭐 조금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볼까?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까? 요걸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는 사실 이 실질적인 이득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좀 더 보유를 해보시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는 실익이 없을 것 같다. 10,000원에서 11,000원 구간까지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6685번님께서 APR을 가지고 계십니다. 62,84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 가격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오면 추가 매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또 솔솔 나오잖아요.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APR이라는 기업은 중기적으로 봐도 좀 좋은 기업이라고 항상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 121선에 대한 뭐 저항 돌파, 가격대적으로 저항 돌파라던가, 그리고 그동안 APR에 이렇게 주가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항상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4분기 때부터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APR의 메디큐브 화장품, 지금 해외 쪽에서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마스크팩을 비롯해서 스킨케어 제품으로는 굉장히 좀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지금 12월 쇼핑 시즌 있잖아요. 소비 시즌에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 블랙 프라이데이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다. 온라인 매출 굉장히 증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지금 APR의 화장품뿐만 아니라 그 뷰티, 홈 디바이스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스터 프로라는 그 제품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해외 쪽에서 많은데, 이번에 저가 제품도 나와서 이제 앞으로 저는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그동안 좀 비싸서 못 사셨던 분들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좀 많이 열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매출 쪽의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올리브영에서는 뭐 판매 1위에 등극했다라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해외 쪽에서의 이런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발목도 잡았던 한 부분인 게 바로 널디라는 패션 브랜드인데, 이쪽 관련돼서 매출 비중을 감소하겠다라고 밝혔고, 지금 오히려 해외 매출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PDRN 관련된 소재 사업에 진출을 하는데, 이 PDRN 소재는 결국에 파마리서치의 이제 리쥬란의 그 소재가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공장까지 세웠고, 이 부분이 나중에 향후에는 스킨 부스터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모멘텀, 신성장 동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은 나는 좀 계속 보유를 하고 들고 갈 거야 라는 의견으로 이 종목을 물어보신다고 하셨다면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미 20% 비중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늘리시기보다는 조금씩 비중을 나눠서 좀 늘려가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R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기업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전진건설 로봇.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4,500원에 20%입니다. 24,500원에 20%요? 네. 우리 시청자님 혹시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 했어요. 혹시 오늘 매수하신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에 오늘 매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어느 정도의 매도하면 좋을까요? 기대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정재영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총장님 오늘 매수를 하셨습니다. 잘 선택하신 거 맞으실까요? 예, 일단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오늘 강했어요. 뭐 다른 업종 섹터들도 좀 강한 모습들이었었는데 뭐 전진건설로봇도 7% 가까이 좀 상승을 했고 오늘 매수를 좀 하셨는데 우선 체크를 해야 될 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준 게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수혜를 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근데 저는 소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진정하게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는 우크라이나 쪽하고 좀 친분이 있는 기업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HD 현대그룹주들이 좀 수혜가 좀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해요. 나는 좀 안정적인 걸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HD 현대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나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는 섹터들이 뭐 철도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우리나라 쪽이 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일단 좀 찾아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는 반등은 좀 더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크게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3만 원대 초반에 있다가 많이 빠져서 22,000원 이 언저리 때까지 밀렸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빠진 부분들에 있어서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와요. 그러면 그 자리대가 한 27,000원에서 28,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서 일단 절반은 챙겨 놓으세요. 요 27,000원에서 28,000원 요 사이에 절반은 좀 챙겨 놓고 나머지만 이 구간대 이 32,000원대 이 신고가를 좀 갈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들을 좀 하고 싶어요. 좀 우량한 종목군들로. 그러면 HD 현대 계열 쪽에 있는 기업 그쪽을 좀 보시거나 철도 쪽을 좀 보시거나 그렇게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 긍정의 의견 남겨드렸고요. 목표 주가 확인하시고 만약에 수익 보신다면 다음에는 HD 현대그룹주나 아니면 철도 관련된 종목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종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진건설로봇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기업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SK이노베이션이요? 네. 네, 13만 2천 원에 10%. 13만 2천 원에 10%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더 매수로 해도 되나? 지금, 목표까지 올라오면 아주 멀은 건지.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입니다. 참 오늘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은 시청자분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 SK이노베이션 상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런 화학 모멘텀으로 올랐다 쳐도 앞으로에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어떤 것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그동안 주가 흐름이 부진했는데 이제 2025년에는 그래도 좀 기지개를 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는데 내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 본업인 정유나 윤활유 등 기존 사업에서 좀 기대하는 요인들이 있고요. 오늘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오면서 시세 흐름들이 이어가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SK 엠무브에 대한 부분들 지금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인데 지금 SK 엠무브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각 요인도 있겠지만 SK ENS와의 합병 소식도 있습니다. 워낙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재무 안전성이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재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확보로 긍정적인 효과로 유입이 될 거고 지금 SK온이 좀 아픈 손가락이긴 한데 결국에 이 회사의 가장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오려고 한다면 SK온이 좀 올라와 주는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으로 유럽 시장 지금 관련돼서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업황에 대한 우려 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IRA 폐지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여전히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겹쳐져서 좀 주가 흐름이 여전히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담해주신 관련돼서 지금 저는 충분히 추가 매수 그리고 수익권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도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이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특히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연기금과 기관이 많이 끌어올리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히 같이 좀 유입이 됐기 때문에 바닥권에서의 메리트를 느낀 수급의 유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2만 5천 원에 대한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는 점. 그래서 12만 5천 원 돌파 비중 확대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좀 수익 극대화 해보시고 내년까지 보시면서 투자 관점을 너무 짧게 잡으시는 것보단 중기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내년에는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내년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쌈박 95만 원에 30%. 95만 원에 30%요? 예. 시청자님 혹시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며칠 전에 샀어요. 며칠 전에 매수하셨고요. 예. 네. 그 하락장에 매수하신 이유를 따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어쨌든 그래도 제약주는 쌈바 같은 거는 그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과감하게 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얼마 선 가면 매도해야 되는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입니다. 정재환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매수가랑 현재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도 지난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11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까지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잘 사신 것 같아요. 잘 사셨는데 문제는 무겁다라는 게 좀 문제가 좀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실적도 좋아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좋은 그런 사항들이고 생물보안법에 있어서도 수혜는 좀 볼 거예요. 근데 그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좀 긴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들은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보지 못한 길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여유를 좀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올해 10월 달에 형성됐던 이 고점 자리대죠. 110만 원 자리대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130에서 150만 원? 그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 금리나 수혜 이런 부분들도 맞습니다. 맞는 그런 사항들이고 바이오 쪽을 좀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 밑바닥에 있는 제약주들 많으니까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쪽도 좋은데 SK 쪽도 좋아요. SK 쪽도 괜찮으니까 팜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런 기업들 실적 상당히 좀 좋아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도 한번 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은 기업 골랐지만 좀 무겁게 움직일 수 있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 참 많다. 특정 종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시원한 반등 나와줬습니다. 앞으로 이 반등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1715님 DI 21,000원에 20% 말씀해 주셨고요. 너무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반도체 어떤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계속 내림세를 보이다가 오늘 반등 나와주긴 했는데 반도체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댓글인데요. 천사의 유혹님 ABL바이오 35,000원 14% 말씀해 주셨고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 보여줬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1693님 노브랜드 19,360원 20%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다들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정재훈 대표님과 함께 DI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DI입니다. 21,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1,000원인데 혹시 10월 달에 꼭지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아니길 바라는데 일단 어찌됐든 이날 사셨다라면 정말 기가 막히게 고점에 사신 거예요. 고점이 딱 21,000원이니까. 반도체 쪽 섹터 다 빠졌어요. 다 빠졌는데 어찌됐든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이 필요로 해요.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진 만큼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는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20% 비중이라면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부분들에 있어서 대응을 꼭 해야 된다는 점,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0,000원도 깨졌었어요. 10,000원도 깨져 있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10,000원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 10% 정도 더 매수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평단은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한 17,000원대 정도까지 진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손실은 좀 제법 줄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잘하면 매수가 위로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ABL바이오예요. ABL바이오 14%에 3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위로는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가져가시되 36,000원에 37,000원대 자리대가 단기 저항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자리대에서는 일부 좀 챙기고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노브랜드예요.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19,000원대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거래에 밀리고 난 이후에 이제 좀 반등이 나오니까 조금 걱정이 되시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거리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매수가 부분에서까지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이걸 무상증자 받고 투자적인 관점으로 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보유하면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일단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절반 정도로 좀 줄여주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재훈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VT가 강세를 보였죠. 중국 경기부양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화장품이나 음식료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